안녕하세요, 신차의 모든 것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우디에서 신차 출시를 했습니다. 25년식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Q8 모델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한때 Q8이 제 로망이었거든요. 제 드림카기도 했고요. 2018년도에 Q8이 글로벌 런칭이 되면서 디자인이 딱 공개가 됐을 때 디자인 자체는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단순히 디자인만 이쁜 게 아니고 성능 자체도 대단한 차량인데요.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살펴보면서 어떤 점이 달라졌고 어떤 상품성으로 돌아왔는지 객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의 모든 것에서 신차 장기 렌트 리스를 하시면 고객 맞춤 견적 최저금리로 진행해드리며 상담에서 출고까지 견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 출고로 끝이 아닌 출고 후 AS, 정기점검 예약, 계약 만기 차량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신차 구매, 고민부터 출고까지 신차의 모든 것. 오늘 영상 소개 아우디 Q8 차량은 아우디 인천 송도전 시장 이다혜 과장님께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Q8 모델은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돌아오기 전에는 2024년형이 없었습니다. 2023년형 다음으로 바로 25년형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TDI 디젤 모델이 아닌 Q8 55TFS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트림은 컴포트 모델과 프리미엄 두 가지로 심플하게 출시가 되었거든요. 컴포트와 프리미엄은 재원에는 차이가 없고 단순히 편의 옵션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3000cc 6기통 가솔린 파워트레인이 들어갔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파워트레인의 출력은 340마력의 51토크로 부족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단 팁트로닉 미션이 들어가 있고 2.2톤의 무시무시한 공착 중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비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리터당 8.1km가 나오고 있고요. 가솔린 기준으로. 그리고 출력 자체가 꽤 높다 보니까 제로백도 5.6초의 스퍼트가 나옵니다. 최고 시속은 250km로 나와 있는데요. 이 정도 밟을 일은 없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달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 페이스리프트 Q8 외관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면부 익스테리어를 보게 되면 Q8이 풀체인지가 아니고 부분 변경인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돌아왔기 때문에 언뜻 봤을 때는 차이점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전면부를 봤을 때 HD 매트릭스 헤드램프로 이어져 있고 싱글 프레임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블랙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싱글 프레임 라디에이터 그릴부터 해서 하단 범퍼도 크롬 자체가 없고 다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측면부라든지 후면부로 갔을 때도 외관 포인트들이 모두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가 되어 있는 게 가장 인상적인데요. 오늘은 동승석에 같이 타신 분이 계신데 이번 아우디 Q8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끔 공도에서 마주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 무슨 차량이지? 라는 의문을 가졌던 차량이에요. 이쁘다. 측면부로 봤을 때는 우선 22인치 휠이 꽂혀 있거든요. 경쟁 모델인 X6나 GLE에서는 22인치를 꽂아주는 모델이 없습니다. 독보적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우디 Q8은 쿠페형 SUV의 그냥 진가를 보여주는 프레임리스 도어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프레임리스라고 하면은 풍절음도 많이 들어오고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중 접합 유리가 앞열, 뒷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들어오는 풍절음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측면부를 봤을 때 소프트 도어 클로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컴포트든 프리미엄이든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측면부 사이드 몰딩이라든지 루프렉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가 되면서 이번 모델은 무조건 프리미엄으로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후면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테일램프가 들어가는데 턴 시그널 들어가죠. 아우디의 시그니처입니다. 왜 조명회사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기구도 수도꼭지가 아니고 진짜 찐 배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거는 SQ8도 아니고 RSQ8도 아닌데 약간 고성능차처럼 보이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게 나옵니다.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트렁크 전고 자체는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5리터 정도가 나오고 2열 폴딩을 했을 때는 1755리터의 트렁크 공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는 들어가 있고 러기지 스크린도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옵션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디는 굉장히 섬세한 곳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차 장기 렌트 리스는 신차의 모든 것. 실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실내 딱 타셨을 때 느낌이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옛날 방식의 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구동 방식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요즘 차량에 비해서는 실내 디자인이 좀 더 올드하다라고 느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가 엄청 많아요. 어떤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면 실내가 너무 올드하다, 바꿔라, 페이스리프트인데 왜 또 그대로 나왔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이 바뀌지 않은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우디를 드림카로 꼽게 된 거는 바로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심플함과 단조로움 여기에서 온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레이아웃이라든지 실내 디스플레이 디자인 자체가 좀 올드하긴 한데 저는 나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트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모델이라서 발코나 S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얘도 완전 컴포트 시트는 아니거든요. 뭐 포르쉐의 스포츠 시트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 허리를 감싸주는 버킷 시트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훨씬 편하다. 1억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차량이니까 실내 옵션을 좀 더 꼽자면 할 얘기가 좀 더 있을 거예요. 2열 보시게 되면 전동 선쉐이드가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 또 뭐 포르쉐라든지 아니면은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옵션 가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런 옵션들이 다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것도 Q8만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촬영 중이라서 노래를 못 들어봤는데 사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카이엔 그 보스 사운드랑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유명한 프리미엄 사운드 업체인 뱅앤올룹슨이 들어갔고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17개에서 19개로 스피커 개수도 늘렸습니다. 당연히 음질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실내 옵션 보게 되면 파노라마 선루프도 광활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우디에서는 플래그십 SUV이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 옵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 옵션들과 주행 안전 옵션도 다 들어가 있고요. 2열의 제떨이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굉장히 올드한데 저거는 좀 빼고 공간감을 좀 더 확보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렇죠. 뭐 성인인 지인이 탔을 때도 남의 차에서 이 고가 차량에서 담배를 피진 않을 거고 패밀리카로 쓴다고 해도 애기가 담배를 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 공간이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유럽은 어떤 정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에 들어오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저 공간을 차라리 비워두고 그냥 수납 공간으로 쓰는 게 훨씬 유용한데요. 그리고 2열에서 제가 GLE 때 엄청나게 깠던 그물망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또 굉장히 단점으로 오네요. 저는. 그렇지만 뭐 아우디만의 감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큰 부분은 아니죠. 지금 주행을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승차감에 대해서 뭐 카이엔 쿠페라든지 여태껏 타보셨던 차량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떠신가요? 카이엔 쿠페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1만 킬로 이상을 주행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카이엔 쿠페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좀 더 하드하지 않고 좀 물렁물렁하다고 할까? 여성분들이라든지 나이가 드신 가족분들을 태우신다 했을 때는요 좀 더 물렁한 Q8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아무래도 스포츠 쿠페 모델인 카이엔 모델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 자체가 스포츠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저는 Q8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컴포트한 이제 서스펜션 주행감이 나오고 에어 서스펜션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서 주행감은 올라갔지만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왜 Q8을 외관만 보고 사면 안 되고 실제 타봤을 때 만족감이 높은지 지금에서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컴포트랑 프리미엄의 차이점이 또 하나가 올 휠 스티어링 옵션인데요. 벤츠나 BMW에서 얘기하는 후륜 조항 옵션이 프리미엄에는 기본 적용되었습니다. 컴포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꼽자면 컴포트 모델과 프리미엄 모델은 가격 차이는 700만 원인데 올 휠 스티어링, 후륜 조향 옵션이 들어가고 뱅앤올룹슨 사운드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외관 블랙 패키지가 적용되면서 700만 원이 올랐다 보면 되는데 저는 누가 뭐래도 Q8은 프리미엄으로 가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컴포트 모델에도 22인치 휠을 꽂아주긴 하는데 디자인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아우디는 역사상 보면은 휠 디자인을 그렇게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2인치 아우디 스포츠 휠은 정말 잘 들어가 있어요. 정말 이쁜 게 잘 들어가 있어서 저는 프리미엄을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면 HD 매트리스 헤드램프가 컴포트엔 없고 프리미엄에 들어가야 적용이 됩니다. Q8과 X6 차량 중에서 선택을 한다. 그리고 또 GLE 중에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어떤 차량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제 주행 스타일이 X6에 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컴포트하고 좀 안락한 주행감을 선사하는 벤츠의 GLE보다는 약간의 펀드라이빙도 되고 퍼포먼스를 약간 노려볼 만한 X6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GLE는 배제를 할 겁니다. X6랑 Q8이랑 같이 비교를 할 건데 가성비를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BMW X6 40i 가솔린 기준으로는 1억 3천만 원의 출고가를 보여주는데 프로모션에 1,400, 1,500 정도 나오니까 1억 1,000 중반대에 구매를 할 수 있고 아우디 Q8 같은 경우는 55TFSI 프리미엄 기준으로 1억 2,800만 원인데 프로모션 받으면 1억 2천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차량 가격에 대해서는 큰 갭이 없거든요. 가격적인 면으로는 둘 다 경쟁 상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디자인을 보고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승차감을 같이 비교했을 때는 저는 아우디 Q8에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이 차량이 만족도가 너무 커요. 외관 디자인에서 오는 스포티함과 날렵함과 그리고 쿠페형 SUV만의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실내에 딱 탑승을 했을 때는 아예 다른 차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벤츠 GLE 승차감에 좀 더 가깝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팔방미인이 맞는 것 같아요. Q8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희소성인데요. 공도에서 보면은 X6나 GLE는 수도 없이 볼 수 있는데 Q8은 보기 드문 차량입니다. 한 달에 리스료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시면 차량 구매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아우디 Q8 55TFSI 콰트로 프리미엄 25년식 기준으로 60개월 5년 계약을 잡고 연간 주행거리는 2만 킬로, 초기 비용
비용이 없는 제로 리스 기준으로 164만 원이고요. 보증금 30%가 들어갔을 때 운용 리스는 149만 원, 선수금 30% 운용 리스는 월 96만 원이 나옵니다. 초기 비용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서 리스료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정도 금액선에서 예산을 잡아두시고 유류비라든지 자동차세, 보험료를 감안하시면 어느 정도 실운행 유지비가 나올 건데요. 오늘 Q8을 주행을 하면서 맛집을 아무한테도 알려주기 싫은 그런 느낌처럼 아우디 Q8 오너분들도 자기들만 갖고 타고 싶어 한다는 게 왜 그런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차 모든 것이었습니다.